반갑습니다. 2021년 주택 임대사업자 이제 쟁점사항 세 번째 테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잦은 말소 및 자동 말소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요건하고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이제 경과한 후에 그 이후에 그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주택이 여러 채 있고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굉장히 큰 특례 중에 하나죠. 이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큰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8년,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은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임대주택이 잦은 말소 및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즉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 임대로 등록한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잦은 말소가 되고,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동 말소를 시키다 보니까 내가 임대주택으로 인한 혜택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받은 이후에 그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혜택 받은 거를 추징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 아파트 외에 B 아파트를 매도를 했다고 해요. 요거는 뭐 거주주택이 아니어가지고 비과세 적용받을 일은 없다고 보고, 이 B 아파트를 매도했었을 때 원칙적으로 이 B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중과가 되겠죠. 왜?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당연히 등록되는데, 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고 그 외의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얘는 이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과 배제 주택에 어떤 그 특례가 있냐면, 이 임대주택은 당연히 이제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나중에 팔면은 중과가 배제가 되겠죠. 근데 중과 배제되는 주택 외 1주택에 대해서는 얘도 중과를 배제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택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임대주택 외 1주택에 해당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5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잦은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했었을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아까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B아파트 일반 세율 적용받은 거가 중과 세율로 추징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어쩔 수 없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징을 안 하죠. 배제가 되죠. 대신에 잦은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잦은 말소한 거니까 조금 요건이 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에 2분의 1 이상 경과하고 하고 잦은 말소를 해야만 추징이 배제가 되고, 자동 말소한 경우에는 뭐 별다른 요건은 없죠. 추징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내가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특히 잦은 말소 요건만 충족하면은 그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잦은 말소,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이 A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채 있는 상태에서 이 A주택을 잦은 말소 또는 자동 말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돼 가지고 중과를 배제받는데, 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아까 5년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얘는 중과 배제 제외주택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개정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깔리죠. 첫 번째, 자진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여기서 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즉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그거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한 이후에 자진 말소를 하라는 겁니다. 당리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자진 말소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진 말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자진 말소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라는 겁니다. 1년이 넘으면 중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적용 요건 특별한 요건이 없죠. 자동 말소 됐고 대신에 양도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다르죠. 우리가 거주주택 비과세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 했을 경우에도 일단은 혜택을 부여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그때는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됐죠? 그렇죠. 자진 말소 뿐만 아니라 자동 말소도 자진 말소, 자동 말소 1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중과 배제는 약간 그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요건이 다르죠.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자동 말소는 양도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 한 경우에 그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를 해야만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라고 한때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6개월 내에 이루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행 세법상으로는 자진 말소는 1년 내 양도할 경우에 자동 말소는 양도 시기에 제한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돼서 이제 더 물어보는 건 뭐냐면, 혹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억나세요?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되고 5년 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그 날까지 최소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 할지라도 세무세 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임대하고 있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고 지금 해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은 이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즉 자진 말소, 자동 말소 된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똑같이 세무세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임대하고 있고 5% 증액 제한 준수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건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 법문 규정에서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그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법에서 양도일 현재까지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는 요건 자체가 다르고, 제 개인적 판단에 있어서는 물론 이걸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도 이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사업자 유지해야 되고 임대하고 있고 5% 증액 제한 준수해야만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세무 전문가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법문에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그게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법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거는 설령 5% 자진 말소, 자동 말소로 한다 할지라도 5% 이상 위배됐다고 뭐 내가 중과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돼서 올해 또 신설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제외주택에 13호가 신설됐습니다. 이 13호가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게 올해 2020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됐습니다. 이게 신설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에 또 14호가 신설됐는데 14호의 내용은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주택에 아까 13호가 신설된 이유 한번 볼게요. A주택이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이 이제 거주주택이에요. A, B주택만 있다가 이 2년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할 때 당연히 B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A주택과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특례가 적용되고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0항이거든요. B주택하고 C주택은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특례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거네요. 이렇게 중첩됐었을 때 이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얘가 비과세가 됩니까? 그럼 양도일령제 엄밀히 보면 3주택이잖아요. 양도 우리가 이제 거주택 B주택에 대해서 거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특례하고 중복 적용됐을 때는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거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요건 다 충족하고 B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받는 게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 라고 했었을 때가 문제가 됐었죠. 왜? 9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된다 하면은 9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과세가 된다 했었을 때 얘가 일반 세율이냐 중과 세율이냐를 따지면은 우리가 3주택 상태에서 중과가 배제되려면은 법에서 중과 제외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중과 제외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때 중과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적용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왜? 비과세가 되긴 되는데 9억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고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일반 세율도 아니고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9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은 세금 없고 9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바로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다툼이 돼가지고 납세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독공제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과세 관점은 아니다. 3주택 중과 제외주택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중과가 맞다라고 했는데 조세심판원까지는 계속 다툼이 있는데 납세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고 그 와중에 올해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9억 원 초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신설된 조문이 요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설된 조문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양도한 거는 어쩔 수 없이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과세율에 장독공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도할 때는 뭐 걱정될 건 없죠.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양도했던 거는 이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아마 소송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법이 이렇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개정된 거죠. 유리한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받다 보니까 아마 소송 결과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 결과 나오면 제가 그 내용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중과 재주택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의 특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주택이 두 채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주택이고 이 B주택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었습니다. 얘는 2년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뭐죠? 거주주택 비과세겠네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참고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도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됐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죄송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중과 배제가 적용됐었습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의 적용 요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적용 요건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때도 단기도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사례를 다시 보면은 얘는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었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 되는 게 맞아요. 그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근데 이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주택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그럼 얘가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과세가 적용됐을 때 중과가 배제되려면은 2주택 중과 재주택에 열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열거된 게 없다고 해가지고 9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 제율의 장특공제를 적용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하나의 주택인데 9억 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 초과되는 거는 바로 중과를 적용한다? 논리상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치유가 됐다. 그래서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적용받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이제 개선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양도한 거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양도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소송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거주택 비과세도 마찬가지고 이미 내가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추징되는 건 없고, 단지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임대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자진말소를 해야 된다는 그 요건만 있고, 그리고 거주택 비과세와는 달리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됐다고 했었을 때는 자진말소는 1년 내 팔아야 되는 거고, 자동말소는 양도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하고, 올해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9억 초과분에 대한 중과 적용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